라식 수술을 했고요. 한 13년 전쯤에 한 것 같아요. 2007년 2월쯤 라식 수술 22년 차. 라식 수술 23년 차. 13년 정도 됐고요. 현재 13년 차이고 18년 됐습니다. 라섹 12년 차 오늘 해설을 맡은 안과 전문의 김성준, 정진희 PD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안경을 꼈어요. 안경을 오래 쓰다 보니까 안경을 너무 안경을 저도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오래 사용하면서 늘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느꼈고 수분감이 좋다는 제일 좋은 렌즈를 껴도 너무너무 불편하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산소 투과율 좋은 거 굉장히 비싼 고가의 것도 껴보고 많이 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떤 걸 껴도 나중에 이제 한계에 왔을 때 제가 한 거죠. 그 멋진 그 디자인의 선글라스도 좀 써보고 싶어서 쯤에 이제 군대 이때랑 이제 맞물려가지고 우연히 TV 프로에서 그 라식 수술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다루는 프로그램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다 이러면서 막 그 당시 기술과 지금 기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궁금해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거는 아마 90년대 들어서거든요. 처음에 기계들은 사실은 미국 FDA 승인이 나기 전에 당시에는 이제 규제 제도가 지금 같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될 수 있었고요. 처음 기계랑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레이저 기술 자체도 좋아졌고 레이저가 조사가 되는 동안 눈을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의 움직임을 잡아서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아이 트래킹 기술이 그때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좀 오래되신 분들의 인터뷰도 저희가 물론 이렇게 구했지만, 인터뷰를 땄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전이 됐으니까 이거를 참고해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영상을 보면서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강남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서 그분한테 가서 받았고요. 많이 비쌌어요. 600만 원 했었어요. 걱정도 되고 눈 한 번 망치면 큰일 난다 싶어서 돈 좀 들여도 좀 좋은 데서 받자 그래요. 개업한 지 이제 1년 안 됐고 또 그 라식하는 그 장비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설치된 지 1년 안 돼서 뭐 이야기 듣기로 그때가 가장 영점도 잘 잡히고 좋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라식 수술 기계가 몇 대밖에 없는데 그 병원에 있다고 그렇게 해서 동네에 있는 안과 가서 그냥 했었습니다. 라식 수술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눈에 모래알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집에 와서 2-3시간 자고 일어나니 안경도 안 꼈는데 벽걸이 달력이 너무나도 잘 보였습니다. 렌즈 빼고 한 2-3주 동안 눈을 좀 편안하게 한 다음에 뭐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학병원이라서 많이 하시나 보다 그랬지. 받고 난 다음에는 많이 아팠어요. 라섹이 좀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때 1.2 정도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혹시나 노안이 돼도 조금 너무 많이 올리지 않는 게 효자눈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때는 섭섭했어요. 노안이라고 하니까 그때 나이가 어렸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각막 두께가 얇아가지고 수술하기 전에 사전 검사할 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생각이 1년 하고 이제 그 뒤에 다시 안경을 쓰는 한은 있더라도 이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라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간단했어요, 수술이. 수술을 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안경은 안 쓴 상태인데도 밖에 글씨가 이렇게 내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게 좀 신기했거든요. 그때 어려서 그랬는지 빨리 수술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집게로 눈을 계속 벌린 상태로 마취 안약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 벌려서 있는 상태가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눈이 너무 시려서 아주 잠깐이었는데. 그래서 마취 안약을 넣으니까 아무 느낌도 안 나고 누워서 그 레이저 빛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된대요. 눈동자 흔들리면 안 되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실수해서 수술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으로 되게 집중해서 그거를 봤었는데 다행히 선생님이 잘하셨다고 잘 돼서
1.5가 나왔어요. 너무 잘 돼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어떤 분은 이제 수술한 후에 1.0 정도의 시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거의 2.0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건지 좀 궁금했어요. 일반적으로 수술 이후에 교정 시력, 수술 이후에 얼마만큼 시력이 될지는 수술 전에 안경을 착용한 안경 최대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조금 더 안경 낀 시력보다 좋은 시력을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좀 얻으려고 하면은 그 본인 눈에 있는 여러 가지 비대칭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불규칙 난시 같은 것들을 함께 교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쓰게 되면은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론적으로는 안경으로 교정한 시력보다 더 좋은 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되게 거기는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는데 좀 안 좋았던 게 어떨 거라는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바쁘시니까. 되게 수술 받으면 당연한 건데 저는 그때 아무 생각이 없이 가가지고 레이저를 쏘면은 안 보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안 보일 거란 걸 생각을 못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떠 있는데 갑자기 레이저 한번 딱 오더니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 하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못 하고 왔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제 눈앞에서 이제 수술 도구들이 지나가는 것도 보이다가 10분, 2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제 금방 끝나더라고요. 예. 수술하고 나서 그 날만 밤에 조금 약간 따끔한 정도였지 그 후부터는 전혀 통증을 못 느꼈어요. 이제 20살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항상 이제 친구들이랑 PC방을 밤샘을 좀 많이 했었고요. 딱히 관리라는 개념이 그때는 없었죠. 계곡 가서 다이빙도 막 했었고요. 자외선도 많이 쐬고 선글라스 같은 건 전혀 안 끼고 살았었거든요. 그런 관리에 따라서도 시력이 많이 차이가 나는지 그거 궁금해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나식의 경우에는 자외선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요. 하지만 표면을 절삭하게 되는 라섹 종류의 경우에는 자외선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처음 3개월, 처음 6개월 동안은 햇빛에 직접 노출이 될 경우에는 선글라스를 꼭 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비교적 수술 초기에 자외선에 직접 노출됐을 때는 각막에 혼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각막 혼탁은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날은 4명, 저 포함해가지고 4명이 수술을 받았고요.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것은 레이저로 제 눈을 이렇게 건드렸을 때 오징어 타는 냄새가 났던 거, 그 다음에 갑자기 각막을 듭니다라고 했을 때 앞이 까맣게 갑자기 안 보이게 돼서 이게 눈을 시력을 잃는다는 것이구나 이런 두려움을 느꼈고, 그 과정 중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절대 눈알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제가 계속 힘을 주어서 그 앞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배가 고파서 아웃백 스테이크에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었는데 그때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구준엽 씨를 저희가 보고 이제 내 눈으로 안경 없이 저 사람들이 이제 보인다라고. 그 전에는 완전 마이너스에다가 저 이제 안경을 쓰면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눈이었다고 치면 수술했었을 때는 한 1.2 수준으로 맞춰 주셨거든요. 30대가 되고 나서는 1.0대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40대 진입을 하니까 0.9, 그 다음에 최근에 한 0.7까지도 왼쪽 눈이 좀 떨어졌습니다. 오른쪽은 0.9입니다. 안경을 안 낀다는 게 너무 안경 안 끼는 거 너무 안경을 안 끼고도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 찾지 않는 것. 안경이 없는 삶은 있는 삶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안구근육증하고 피곤할 때 좀 눈이 약간 충혈되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뻑뻑하다. 적응하는 기간에 약간 제가 운전을 하는데 조금 눈이 그랬던 기억은 있어요. 햇볕이 좀 강하게 할 때. 특히 이제 운전할 때 터널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게 불빛이 좀 반사되어서 좀 위험하다는 걸 느껴서 그 후에는 이제 운전할 때는 무조건 안경을 지금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한 5, 6년은 그 건조증 때문에 염증이 많이 나서 고생 많이 했고요. 그게 제일 큰 단점이었고, 이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잠을 못 자거나 되게 건조하거나 이럴 때 아침에 이제 갑작스럽게 눈을 떠버리면요, 이게 막 찢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확 번진다는 느낌이 확 나면서 여기 막 이렇게 이제 막 눈물이 나고 이제 막 시리고 빛번짐
현상이 그때부터 나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막 염증이 나니까 눈도 붓고. 일단은 라식 수술은 잘 되는 네, 편인데 네. 그 각막 지형도를 좀 보시면은 네. 보면은 여기 이제 하얀 동그라미가 동공이거든요. 네. 근데 동공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만들어진 게 좋은 상태이긴 한데 네. 지금 보면은 완벽하게 대칭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약간 이렇게 색깔 차이가 나는 건 음. 완전히 대칭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야간에 이제 빗번짐의 원인이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빗번짐이 지금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네. 요 비대칭을 좀 교정하기 위한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치료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재발각막미라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물방울 같은 거 좀 보일까요? 네. 여기 네. 이런 부분들이 상피가 단단하게 아래쪽에 달라붙지 않은 부분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꺼풀하고 계속 밀착돼 있다가 네. 아침에 눈 뜰 때 네. 약간 이렇게 들뜰 수 있는 그런 부위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눈 조직이 그러니까 견고하지 못한 거니까 그렇죠. 네. 태생적으로요. 네. 아, 그럼 저 뭐 잘 먹어야 돼 그런 거는. 일단 약물 치료는 가능하세요. 자꾸 재발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네. 아침에 눈 뜰 때 네. 예를 들면 좀 재발을 잘 하니까 네. 그때 이제 밤에 안연고를 넣고 주무신다든지 네. 낮 동안은 이렇게 좀 소금물인데 네. 식염수 중에서 좀 농도가 높은 식염수가 저런 상피세포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뭐 그런 거를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래도 계속 재발이 된다 그러면 치료용 컨택트 렌즈를 네. 끼고 주무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 부분적으로 계속 벗겨지는 경우에는 네. 그 부분을 이렇게 미세한 바늘로 이렇게 천자를 해서 네. 조금 더 아래쪽 조직에 단단하게 달라붙을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좀 촉진해주는 그런 치료도 있어요. 혹시 그러면 라식 수술을 안 받으셨으면 네. 성기미란이 안 일어났을까요? 제 생각에는 수술하고 상관없이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재발성 각막미라는 이미 소인을 가지고 계셨던 거기 때문에 라식 수술하고 상관없이 그 이후에 발병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여태껏 건조증 때문에 미란이 일어나는 줄 알았지 분리해서 생각할 줄 몰랐어요. 저는 건조하기 때문에 이게 붙었기 때문에 찢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지 이게 두 질환은 별개의 질환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 10점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지금 안경을 다 쓰고 있거든요. 라식 저도 강력히 추천하고 싶어요. 자녀들한테. 저는 10점. 처음 수술할 때 그 TV에서 정밀한 작업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은 수술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 직업이 이제 그래픽 디자인, 애니메이션 이런 걸 하는 직업이었어서 그때 이제 그런 걸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어떡하지? 디자인 쪽 일을 못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전혀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할 때는 전혀 불편한 게 없고요. 아주 정밀한 그런 현미경 직업 이런 데 있어서는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로 뭐 작업을 하고 이런 직업에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20년 가까이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서 작업을 했는데도 시력 저하가 저는 많이 안 됐어요. 10점이고 주변에도 적극 추천합니다. 다시 돌아가도 수술은 받을 것 같습니다. 9.9. 다칠지도 모른다는 그 우려. 왜냐하면 한 번 각막을 이제 들었다가 놨기 때문에 컨트롤하다가 뭐 눈을 맞거나 이러면은 그 부위가 이렇게 들려서 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 이런 겁을 주셨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손이 가깝게 들어오거나 이러면 제가 좀 이렇게 흠칫하는 그런 정도의 주의를 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라식의 효과 또는 라섹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 20대, 30대 딱 20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나중에 한참 있다 35세에 한다? 그거는 이제 타이밍을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8점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먼 훗날 제가 노안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은 항상 안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 친구라면은 추천하겠지만 제 가족이라면 추천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합니다. 하지만은 그 수술을 시기가 20살은 아니었었겠죠. 제 기준에 눈의 성장이 완전히 이제 끝났다. 이 시점에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한 7.9에서 8 정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히려 노안이 덜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작은 글씨로 스마트폰 같은 것도 다 보고 친구들이나 주위 지인들도 지금 보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제 카톡을 보면 너 이런 게 보여? 이 정도로. 2점이 깎인 이유는 생각보다 교정 시력이 더 많이 안 났다는 거. 저는 조금 욕심내서 한 1.2 정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점수 내리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건 참 너무 복잡해서 애증의 관계라. 근데 안경 안 낀 거 너무 좋은데 다시 그때 가래도 할 것 같거든요. 라식은. 안녕하세요. 저는 라식 수술 8년 차이고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좀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임직원을 상대로 어떤 특정 병원이 프로모션을 한다고 해서 가서 상담을 받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강남 모처에 있는 이제 대형 안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우선 초진을 본 의사랑 수술을 한 의사가 좀 달라서 좀 당황스러웠고 설명도 대부분 이제 병원 직원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수술 검사부터 수술까지 뭔가 공장식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궁금한 점을 묻기도 조금 어려웠고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것도 그냥 대략적으로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수술 전에는 안경을 안 끼면 버스 번호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0.1 정도였는데 이제 현재는 수술 8년 차인데 0.6에서 1.0 정도입니다. 대신에 단점이라면 이건 제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원래도 사무직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안구건조증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항상 베개 밑에 인공 눈물을 항상 갖고 자기 전에 인공 눈물 넣지 않으면 눈을 뜨기가 수월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일어나다가 눈이 이제 눈꺼풀 안쪽에 긁혀서 각막 찰과상이 굉장히 심해서 이제 응급실에 한 2번 다녀왔던 적도 있고요. 여행 가거나 외부에 갈 때 항상 인공 눈물부터 챙겨야 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이거를 계속 신경 쓰고 이게 이제 통증을 일으킬까봐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사는 거에 대한 불편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를 따진다면 저는 한 7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리함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고 싶을 정도는 아닌데 다만 저는 제가 이제 건조증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이야기하고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수술 후에 많이 악화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회가 되고 특히 이제 병원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애프터 케어가 좀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거는 좀 후회가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그런 공장형 병원은 피해서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총 8분의 인터뷰를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내용이 사실 하나가 있었어요. 영상을 함께 보시죠. 지금 아까 제가 노안이 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라식을 하면 노안이 안 오는지 그리고 라식과 노안의 어떤 관계?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가지고 질문은 바로 노안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선생님. 과연 이 시력교정 수술을 하게 되면 노안이 더 잘 오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죠? 노안이 더 잘 올 수 있는 상황도 일부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은 노안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 주신 부분은 뭐죠? 안경으로 교정했을 때랑 컨택트 렌즈로 교정했을 때 그 가까이 볼 때 조절력을 보면은 컨택트 렌즈를 꼈을 때 조절력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 교정면 자체가 각막에 가까울수록 조절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안경을
했었을 때 조금 더 노안이 빨리 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절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웬만한 도수에서는 우리 보는 중등도 근시 정도까지 해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노안이 빨리 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져서 과교정이 돼서 약간 원시 쪽으로 갔다든지 할 네네. 경우에는 확실히 노안이 빨리 올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우연히 약간 저교정이 됐다, 근시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가 됐을 때는 오히려 노안이 더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 효자눈. 나중에 혹시나 노안이 돼도 너무 많이 올리지 않는 게 효자눈이 될 거다. 그렇죠. 네, 그런 케이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시로 교정됐을 때는 노안이 오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 어쨌든 실압교정 수술을 했는데 노안이 왔어요. 그러면 재수술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백내장 유무가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백내장이 없을 경우에는 비우세안을 약간 근시 쪽으로 다시 재교정을 해서 가까운 곳이 좀 더 보이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백내장이 점점 진행 중이라고 할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기반으로 한 노안 교정술을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좀 각막을 깎기 때문에 이게 재수술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각막 중심부를 깎는 게 아니라 주변부를 오히려 깎아서 조금 다른 부위를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저희가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에서 자발적으로 좀 모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정말 솔직한 라섹, 라식 후기를 담아볼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협찬이나 광고도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명준 정진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